엄마, 이제 그게 보내는 게 어때요?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70대 할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보내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이었던 반려견마저 빼앗으려는 자식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온 동네를 울리고 웃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70대 명숙 할머니가 반려견 복실이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명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는 늘 차갑게 비어만 있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공허함. 명숙 씨는 매일 아침 그 공허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명숙 씨가 이름을 부르자 방문 앞에서 자고 있던 작은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명숙 씨의 생일 선물로 데려온 복실이. 작은 손뭉치 같던 강아지는 이제 명숙 씨와 함께 늙어가는 노견이 되었습니다. 너만 있구나.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명숙 씨는 복실이를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명숙 씨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웃는 날이 올까? 복실이가 명숙 씨의 손을 할았습니다.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은 늘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여보, 이 반찬 맛있네 하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숙 씨는 복실이의 목줄을 챙겼습니다. 복실아, 산책 갈까? 이 시간만큼은 명숙 씨도 복실이도 행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작은 공원을 지나 조용한 주택가를 걸으며 복실이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명숙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명숙 씨, 또 산책 나오셨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같은 동네 어르신 영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복실이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해서요. 그래도 명숙 씨는 복실이라도 있으니 좋겠어요. 나는 혼자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자 씨의 말에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도 혼자 사셨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영자 씨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명숙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걷던 명숙 씨의 발걸음이 어느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이 덜렁거리는 작은 가게. 2년 전부터 문을 닫고 비어있던 그곳에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실내가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햇살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참 아늑하네. 그때였습니다. 여기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명숙 씨가 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70대 어르신 두 분이 명숙 씨 옆에 서서 가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여기 분식집이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문 닫고 나서는 이 골목이 너무 썰렁해졌어요. 누가 여기서 찻집이라도 하나 열면 좋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 나눌 곳이 없어요. 찻집. 그 단어가 명숙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찻집.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 혼자가 아닌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곳. 명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복실이를 안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명숙 씨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카페를 하는 것. 남편과 함께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는 상상을 하곤 했죠. 여보, 우리 나중에 작은 가게 하나 해요. 당신은 커피 내리고 나는 간단한 간식 만들고. 허허, 그것도 좋겠네. 우리 둘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좋지.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꿈도 함께 묻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며칠 동안 명숙 씨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그 가게 앞을 지나며 상상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실내, 따뜻한 조명,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웃는 모습.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명숙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큰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찻집을 하시겠다고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냥 작은 공간에서 차 팔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야. 뭐 대단한 장사가 아니라. 엄마,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요즘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임대료에, 인테리어 비용에, 재료비에.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알아서요? 엄마, 혹시 집 담보 잡으시려는 건 아니죠? 그 집은 저랑 준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명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런 생각으로.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이에 장사 시작하면 누가 도와드려요?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하고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지내세요. 생활비는 저랑 준호가 계속 드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명숙 씨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올려다봤습니다. 복실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다음 날 작은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무슨 찻집을 하신다고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엄마, 저도 누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굳이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엄마가 건강하다니까. 그리고 준호야,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엄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장사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복실이나 잘 돌보시고 동네 경로당이나 다니세요. 준호의 말에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그냥 집에 앉아서 기다리다 죽고 싶지 않아.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니? 에휴,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복실이 문제도 있잖아요. 복실이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엄마가 장사하시면 누가 돌봐요? 복실이는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 엄마, 가게에 걔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손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하고요. 차라리 복실이를 좋은 곳에 맡기는 게 어때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순간 명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복실이를 어디 좋은 보호소나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편하시고 복실이도 잘 돌봐 받을 수 있잖아요. 준호야, 복실이는 엄마한테 가족이야. 가족을? 엄마 걔는 깨예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놓으셔야죠. 전화가 끊긴 후 명숙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 복실이가 명숙 씨의 눈물을 하다 줄여 다가왔지만 명숙 씨는 복실이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며칠 후 큰딸 수진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수진이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엄마, 저도 준우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는데 복실이까지 돌보시면서 무슨 장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 그리고 복실이 얘기인데요. 준호랑 상의했는데 복실이를 좋은 곳에 맡기는 게 어떨까 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복실이 산책시키고 돌보는 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명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복실이는 엄마가 돌볼 수 있어. 전혀 힘들지 않아. 엄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계신 것도 위험한데 만약에 복실이 산책시키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엄마 나이에 뼈라도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복실이 때문에 엄마가 외출도 자유롭게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해도 복실이가 있어서라고 하시고 이제는 엄마도 복실이한테서 좀 자유로워지셔야 해요. 자유로워진다고? 명숙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아, 복실이는 엄마를 가둔 게 아니야. 복실이는 엄마한테 유일한 개예요, 엄마. 걔는 그냥 개라고요. 수진이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 명숙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복실이가 수진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복실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시설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복실이도 그곳에서 다른 개들이랑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제발 장사 같은 생각은 접으세요.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수진이가 떠난 후 명숙 씨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실아, 엄마가 너를 보낼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명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린 걸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그날 밤 명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평소처럼 복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수진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영자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숙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명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 영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을 하고 싶었던 꿈, 자식들의 반대, 그리고 복실이를 보내라는 말까지. 그럴 수가. 명숙 씨, 복실이는 가족인데? 맞아요. 자식들은 엄마가 걔한테 집착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복실이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명숙 씨가 울먹이는 순간 갑자기 복실이가 목줄을 잡아당기며 어디론가 뛰어가려 했습니다. 복실아, 어디가? 명숙 씨가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고 복실이는 그대로 공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명숙 씨가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복실이는 골목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실아, 엄마야, 돌아와. 명숙 씨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복실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도 복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명숙 씨, 명숙 씨. 울고 있던 명숙 씨를 영자 씨가 발견했습니다. 영자 씨, 복실이가 사라졌어요. 알아요. 제가 봤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이 찾아봐요. 영자 씨는 명숙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몇 통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명숙 씨, 복실이가 실종됐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희 씨? 나 영자야. 지금 당장 공원으로 나와줄 수 있어? 명숙 씨께를 찾아야 해. 불과 30분도 안 돼서 동네 어르신 5분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명숙 씨,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70대 어르신 철수 씨가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쪽 골목은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볼게요. 동물병원이랑 파출소에도 연락해 봐야겠어요. 어르신들이 순식간에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지? 명숙 씨,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같이 찾아요. 복실이가 명숙 씨 목소리를 들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영자 씨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어르신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70대의 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도 해가 지기 시작해도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복실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명숙 씨, 여기 물 좀 드세요. 쉬면서 찾아요. 순희 씨가 생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명숙 씨의 물음에 순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 씨, 우리 다 같은 처지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죠. 그때 저 멀리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어요. 복실이 찾았어요. 명숙 씨가 달려갔습니다. 작은 골목 구석,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있던 복실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명숙 씨가 복실이를 안아 올리자 복실이는 명숙 씨의 얼굴을 하두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놓쳐서 미안해. 주위에 모인 어르신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명숙 씨, 이제 집에 가서 복실이한테 밥 줘요. 내일 우리 다시 공원에서 봐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명숙 씨는 복실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복실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어제의 어르신들을 찾아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명숙 씨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영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뭐려?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때 철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 씨, 어제 영자 씨한테 들었어요. 찻집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명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건 자식들이 반대해서.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때요? 명숙 씨 인생인데 명숙 씨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순희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꿈을 꾸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명숙 씨는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명숙 씨의 말에 영자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네? 우리도 할 일 없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명숙 씨 찻집 우리도 같이 하면 어때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목공 일했었어요. 간단한 술이나 인테리어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희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베이킹 좀 해요. 간단한 쿠키나 빵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명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 늙는 게 싫었어요. 영자 씨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명숙 씨와 어르신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명숙 씨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철수 씨가 열쇠를 돌리자 2년간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쳐진 실내. 하지만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내가 청소 도구 가지고 올게요. 저는 페인트 사러 갈게요. 어르신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혼자였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 함께하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청소만으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깨끗해진 실내를 보며 어르신들은 뿌듯해했습니다. 이야, 청소하고 나니까
완전 다른 곳 같네요. 벽만 칠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철수 씨는 낡은 선반을 수리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와 순희 씨는 벽을 따뜻한 색으로 칠했고 명숙 씨는 커튼을 달고 소품들을 배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한 거 맞아요?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한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뉴만 정하면 되겠네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전통차는 기본이고 커피도 간단하게 준비하고. 아, 그리고 제가 만든 쿠키랑 빵도 팔면 어때요? 순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죠. 우리가 직접 만든 거니까 더 의미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함께 찻집은 어때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요. 좋아요. 함께 찻집. 오픈 첫날 명숙 씨는 긴장과 설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픈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 정말 찻집 하셨네요? 축하해요. 우와,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차 한 잔 주세요. 오늘 오픈 기념으로 한턱 내야죠.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를 보며 명숙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 씨가 명숙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복실이도 가게 한쪽 구석에 마련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복실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는 반려견도 환영하는 찻집이에요. 명숙 씨가 설명하자 손님들은 더욱 좋아했습니다. 요즘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곳이 필요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강아지도 데리고 올게요. 하루하루 찻집은 동네의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왔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쉬러 왔습니다. 함께 찻집은 동네 사랑방 같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명숙 씨와 어르신들은 매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명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영자 씨도 그래요. 요즘 10년은 젊어 보여요. 허허, 뭔가 하니까 살맛이 나네요. 그냥 집에만 있을 때랑은 완전히. 수지나 준호야. 명숙 씨는 놀라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언제 왔니? 수진이와 준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벽에 걸린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 엄마, 이게 다.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쪽 구석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라봤어요. 엄마의 꿈을, 엄마의 마음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왔어요. 엄마가 찻집을 열었다고, 그것도 동네 어르신들이랑 함께. 준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몰래 와서 지켜봤거든요. 엄마가 손님들한테 웃으며 차를 내주는 모습, 어르신들이랑 함께 일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명숙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엄마를 그냥 늙은 사람으로만 봤어요. 수진이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삶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복실이도. 준호가 복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엄마한테 그냥 개가 아니었죠. 가족이고 친구고 엄마를 지탱해준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명숙 씨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니?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엄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의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다치면 우리가 돌봐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서도 잘하셨고 어르신들이랑 함께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셨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영자 씨와 다른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 내일 재료 주문. 영자 씨는 명숙 씨와 자식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 저희가 방해했나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수진이가 급히 일어서서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명숙 씨 딸 수진이에요.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도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엄마를 저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우리는 그냥 같이 한 거예요. 명숙 씨가 없었으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명숙 씨가 용기를 내셔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철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어르신들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명숙 씨가 자식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자식들, 어르신들과 함께 가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실이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손자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복실이 보고 싶어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 놓을게. 며칠 후 주말 오후 함께 찻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는 수진이가 데리고 온 손자들도 있었고 준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실이가 꼬리 흔들어요. 손자가 복실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복실이가 너희를 좋아하나 봐. 명숙 씨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가게 안에는 차향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숙 씨, 오늘 테이블이 모자라네요. 내일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손님이 점점 늘어나네요. 감사한 일이죠. 명숙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손님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찾아온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발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복실이.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복실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우리 정말 잘했지? 복실이가 명숙 씨의 손을 할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알았어.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명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너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걱정했지만, 명숙 씨는 해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 그리고 이제 명숙 씨의 인생 이막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 여러분,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그렇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든 작은 기적.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명과 구체적인 상황은 허구이며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